시작. 다시 한번 갈게요. 네, 할게요. 3, 2, 1. 지금은 이재명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합니다. 합니다. 됐어요. 자, 돌릴게요. 자, 이재명. 자, 이재명 1번이죠? 네. 자,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예요? 예.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성이 어떤지랑 네. 그 한번 설명만 먼저 해주세요. 얼굴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먼저 따로 사진 하게 딸게요.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 네, 선생님 이거는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 예. 이재명 합니다는 이재명님이 어렸을 때부터 안동에서 사셨던 이야기와 또 이렇게 소년공으로 해서 공부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가 됐던 이야기들을 쓰신 거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찍고 싶죠. 그런데 양보하느라고 찍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10주년에 봉화에 갔었어요. 그때 우리 팬들과의 만남을 또 봉화에 계시는 분이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뽑아놨어요. 계속 양보하셨어요. 네. 당연히 찍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정작 옛날에 성남시장 때 대릭분이라는 그 영화를 같이 지지자들하고 보고 이제 신청자들 같이 CGV에서 봤을 때 그때 하나 하고 그거는 이제 사진을 못 뽑았죠. 그때 하고 이거밖에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아끼시는 사진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가보 같은 사진이에요. 보물이에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사진에서. 저요, 네. 여기요. 아, 그분이 네. 선생님이세요? 네. 흰색 옷 입고 계시는 이 네네네. 선생님이세요? 네. 오. 이렇게 뽑아 놓으셨네요. 요즘 네. 사진 뽑는 거 진짜 안 흔한데. 길에서 그 소상공인의 즉석 사진. 그걸로 뽑았습니다. 아, 잘하셔요. 들고 계셨어요. 실천하시는 분. 원래 좀 잘하셔. 밑에다가 잠깐만요. 네. 놔두고 찍을까요? 조금 확대해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들고 있는 게 더 네, 예쁘지 않아요? 확대해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야, 괜찮아. 너무 멀어가지고 아까. 제가 들고 있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들고 타이트한 것만 딸 거거든요. 선생님 진짜 이때 기쁘셨나봐요. 네. 지지자들이 어디 있는지 한 번만 여기 있습니다. 흰색 옷 입으신 네. 정확하게 내보내주세요, 그거. 정확하게 우리 여사님 보이시게. 네, 됐습니다. 저희 4명 다 있어요. 어디 계세요, 나머지 선생님?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계세요? 저 여기요. 민호님 어디가 있어요? 여기 이분님 여기. 선생님이세요? 그다음에 민호님 여기. 다. 마스크 쓰니까 모르시는 거야. 맞아. 좀 코로나 때문에 그래.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좀 알겠는데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때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죠. 노무현 이제 대통령이 네. 이제 추모 공식 행사를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10주년 때. 이거는 무슨 책들인데 이렇게 많이 선생님도 책 가져오셨네요. 이건 무슨 책들이에요? 이거는 김용민 그 유튜버 TV 김용민 TV라고 아시죠? 네네네. 그분이 이재명님의 그 노력과 업적 이런 것들이 안타까우셔서 직접 자서전처럼
쓰신 거예요. 예. 이 나머지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아, 이거 지금은 이재명은 요 최근에 강영호라는 작가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재명님의 모든 일상을 네. 시처럼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카메라 중심으로. 예, 그리고 예. 열어서 예. 열어서 예. 참, 나 어디 부분을 열어야 되지? 와, 이재명님 나온 거? 거의 연예인 화보집처럼. 네. 네, 좀 네, 쓰레기 줍는 거 바다에 쓰레기 주는 청소하는 거예요. 거 바다 네. 청소. 바다 이 지사님이 계곡 후에 바다 이렇게 하시는 걸 청소하는 거. 정책이나 그런 연관성 있게 그걸 잡으셔서 사인첩으로 이렇게 내신 것 그러면은 같아요. 쉽게 요즘 시간이 없어서 책 못 읽으시는 분들도 네, 그림 보고 이거를 사진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인 받은 것도 혹시 있어요? 사인 받은 성남 거는 때 먼저 성남 시장 때. 요거 아, 예. 시장 때. 오, 다 사인 받으신 거예요? 네. 어이구 와, 부럽습니다. 사인도 받으시고 진짜 좋아하시나 보네요, 선생님이. 네. 와. 연예인처럼 좋아해요. 연예인보다 더 좋아해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책 때문에 이번에 좋아하신다면서. 제가 정책 서울- 때문에 서울대 좋아해요. 청소 노동자 이재명 왔었잖아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서울대 네, 노동자분들이요 돌아가시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재명을. 계층이 다양해요. 그냥 팬클럽이나 이런 걸 근데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원래- 좋아요. 하는 것도 너무 원래 좋습니다. 이러신다니까 괜찮으시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원래 좀 잘하셔요. 원래 이게 자꾸 내려가요. 커가지고. 이거 맨 밑에 있는 칩좀 네. 아예 사진 이거 지금 지금은 이재명 의원 사고 싶네요, 저도. 이거 네. 사진 좀 괜찮다 하더라고요. 비싸요? 예, 작가가 그 사진 작가가 사진 작가 자체가 잘하시는 예, 분이. 강영호 작가님. 이렇게 사진 전문.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이동이. 진짜요? 지금 저희 그 MZ 세대가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MZ 세대의 지지율 1위가 이재명 지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MZ 세대들은 반패미나 그런 우리의 삶과는 관련 없는 혐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우에 따지지 않고 MZ세대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이겨줄 수 있고 우리의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초점이라고 저는 더 봐요. 근데 언론이 그러한 부분을 축소시키고 그런 반패미, 뭐 국민의힘 같은 친여론을 형성하려고 거기를 저는 부풀리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론조사상 MZ세대 1위는 이재명 지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은 그런 좌우를 막론하고 실제 삶에 해당되는 그런 친서민적인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거 바지 바지 논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바지 논란이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번에 이재명님이 윤석열 전 총장님의 아내분이신 김건희님의 그 개인사에 대해서는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치도 유럽이나 미국 같이 정치인으로 보고 정치로 봐야지,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삶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여태까지 수신제국 평천하라는 말로 항상 그게 공격적으로만 이용해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전두환 씨,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소신 제국 평천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쉬운 말로 하나의 정쟁거리에 불과하지, 정치인은 정치로서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인생,
이재명님의 개인적인 인생은 충분히 검증돼 있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 바지 논란이 시시비비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거는 쟁점화, 도구화 시키는 너무 비열하고 저질스럽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거는 걸러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응원. 그거 지금은 하면 이재명, 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앞에를 보시고요. 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네. 하나, 3 하면 하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시작. 다시 한번 갈게요. 네, 할게요. 3, 2, 1.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합니다. 됐어요. 자, 이재명. 자, 이재명 1번이죠? 네. 자,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예요? 예! 오케이. 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캠프하고 우리하고 놀랐어요. 캠프하고 어때요? 오늘 분위기 좋긴 좋은데 여기는 놀라운 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관계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저에게도 약간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잘 모르는 어르신들 만나서 어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무료 플러그 가입도 했어요. 그 사이에서 너무 그 사이에 가입도 놀랐어요. 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제작했다는데 어제 급하게. 어제 급하게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걸 왜 써? 여기 한번 기계를 펴보세요. 갖고 다녀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이거 모일 때 내가 선거 때 어디 지금 갈 때. 프랜차이즈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가지고 다니다니 갖고 다녀야 된다. 도가 지금은 이재명이라서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정책적으로 해온 두 일에 개가 대해서 짝이니까. 두 개가 이것도 짝이니까 있다는 거.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 또 지금은 이재명 그러니까 이 속된 말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실행력이나 실천력을 보면 항상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이런 말씀이에요. 본인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 본인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실천으로 실천으로. 국민과 약속된 건 무조건 지킨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간 용기와 결단 그리고 실천력으로 이재명을 믿어달라. 그래서 이게 이재명은 지금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예. 언제 만드셨다고요? 어제 저녁에 주문해서 오늘 찾았어요. 원래는 도화지에 쓸라 있어요. 도화지에.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네, 도화지에 원래는 송글씨를 잘 쓰셔요. 어린이집 그 교사를 하셔서 송글씨가 예쁘셔요. 저희 셋 다 어린이집. 네, 그래서 유치원 송글씨로 하려다가 좀 네. 깔끔하게 가자 해서 이렇게 급하게 네. 해서 이걸 직접 만들어 오셨다니. 네. 어젯밤에 급조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에 나온 들어요. 거? 마음에 드세요? 네, 파란 바탕이고 또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런 실천력으로 이재명은 진짜 한다는 그런 실천력으로 보여주시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 이게 뭐지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실천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근데 이재명 하면- 실천력이 강하신 그렇죠. 분이다라는 그게 각인이 다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희 처음으로요 정치인을 믿는다는 분은 처음에 여탑 사명 받을 때 봤어요. 제가 일부러 정치인은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믿어 딱 이러시면서 사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럼 색도 이거 직접 이렇게 고르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있으면서 그 각자 집에 있으면서 연락을 연락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저녁에 한 그때가 몇 시? 4시 정도던가? 아니에요. 저녁 7시인지 저녁 7시. 8시. 네. 제가 늦게 전화했어요. 8시인가 그때 그때 색깔도 그때, 다. 예,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어요. 제작이 안 되면 예. 도화지에 써서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송글씨로 선글씨로 지지자답게 진짜 쓰자. 했는데 예. 또 이쁘게 깔끔하게 나와서 아주부지에다가 쓰려고 했었는데 예, 저희 이렇게 이거 됐어요. 타이트한 것만 조금만 찍을게요. 네, 그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와, 저는 이거를 어제 만드신 줄도 몰랐네요. 지금은 이제는
영수증을 이따가 PD님 주세요. 네, 주세요. 저 주세요. 네. 저 주고 가세요. 네. 저 주고 가시죠. 네, 영수증에 가볍게 우리는 주고 가. 있으시죠? 네, 잠시만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를 어제 만드시다니. 네, 지지자의 열정이 이재명 지사, 이게 지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를 보면 이재명이 보인다. 나의 과거 행적을 보면, 내가 실천했던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무적으로 주권자의 위임 받았을 때 해왔던 정책을 보면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획을 긋는 정책적으로 많은 일을 하실 거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거 의심치 네. 않습니다. 좀 방송 좀 보시면 좀 잘 좀 편집해서 그럼요. 유쾌하고 재밌는 것만 저희가 해야죠. 네? 한 만큼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사진 아까 찍으시는 거였어요? 다. 저희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네, 감독님이 또 멋지게 아니, 한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그렇죠. 그렇죠. 아, 둘이만 들고 예, 있어요. 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세요. 둘이만 들고 가까이 오세요. 있어요. 우리 사진 찍으니까. 잠깐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1번. 자, 화이팅 넘치게. 자, 찍으실 거예요? 네, 다 찍습니다. 지금 원투쓰리 한번 해줘야지. 어? 기분 좋게 찍게.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자,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감독님. 네. 자, 이재명 한번 해보세요. 합니다, 함께. 네. 하나, 둘, 셋. 이재명 합니다. 자, 감독님도 우리 편이야. 이제. 어? 감독님도 하는데 감독님도 우리 편이야. 어? 작가님도 걸렸고. 어? PD님이랑 같이 찍어야 되는 거 다 아니에요? 걸렸어. 그래요, 맞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도 우리 찍고 편이야. 싶어요, 같이. 저도 찍고 싶어요. 네, 같이 찍고 싶어요. 이재명은 아니야. 다 같이 그냥. 대선 240일 전인 지난 7월 12일 중앙선관위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 겁니다. 이재명은 꼰대입니까? 할 때 꼰대입니다. 맞아요 하셨는데 진짜 꼰대세요? 꼰대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죠. 이건 뭐 본질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 간 차이라고 하는 거는 부인하고 싶어도 존재하는 거죠. 보니까 군대 얘기 뭐 이런 얘기, 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막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제가 30대 돼서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장애에 대한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삶의 일부로 제 신체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혀 그런 뭐 열등의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호불호가 명확히 나뉘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맞아!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어떠세요? 기운도 솟고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요. 뭐 정치인들은 그 우리 지지자들의 그 열성 이런 걸로 먹고 살죠. 근데 그 동네에 갔더니 이렇게 막 적대감을 노출하고 이러면 갑자기 막 주눅 들고 그럽니다. 보기에는 막 이게 세 보이는데 사실은 매우 심약하죠. KBS 시사직격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에 경선에서 아무래도 되게 화두가 됐던 게 원치 않으셨겠지만 바지 발언을 하면서 네. 또다시 토론회 때 우리 후보들께서 물어보시니까 저는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걸로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제가 네, 검증이 다 된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네. 진중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후회는 안 하셨어요? 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후회됐습니다. 이게 뭐 평정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측 못한 질문이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또 배우는 거죠. 저희까지 사과드렸어요. 또 그것도 죄송합니다. 보니까 2017년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2017년 경선에 나왔던 이재명과 2021년의 이재명의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부드러운 게 더 강한 거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알았는데 그걸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의 뜻을.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번 대선 경선 때 좀 지나치게 좀 반응하는 바람에 행동하는 바람에 저 자신이 많이 잃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를 추격하는 후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은 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경험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 계곡에 이게 모난 돌이었다면 강가의 호박돌처럼 맨들맨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또 여전히 돌은 돌이죠. 자신을 모난 돌에 비유한 그는 1990년대부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이 후보 스스로도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생이라 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는 1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숱한 어려움 끝에 검정고시를 보고 법대생이 되었던 소년공. 꿈이 뭐였어요? 꿈 많았지요. 주로 저는 이렇게 삶과 관계된 꿈이 많았는데 네. 제일 절실했던 꿈은 그 냉장고에 과일을 수북이 넣어놓고 깨끗하고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을 때 막 꺼내 먹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이제 시장 청소부를 하셔가지고 요새로는 환경미화원 주로 이제 버리기 직전의 과일이나 버려진 것 중에 먹을만한 거를 다 가지고 오셔서 주로 우리가 그걸 먹었어요.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서 언제든지 꺼내 먹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저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어린이들은 그런 꿈 꾸지 말라고 제가 그 어린이집에 유기농 과일을 공급하고 있죠. 물론 우리 도민들이 내 세금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했던 이재명 후보.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돌파력과 추진력을 검증받고 공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 나라를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로 인해서 그야말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생활을 하다가 산재 사고 당해서 이렇게 장애인 돼서 팔도 휘고 뭐 이렇게 후각도 잃고 이랬는데 그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뭐 개인의 무능감 아니면 뭐 게으름 이것 때문만은 아니더라.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좀 공정한 세상을 좀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규칙을 어겨서 득볼 수 없고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성남에서 온 정원식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지사님은 항상 정은숙님? 청렴하고 정은숙님?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차분하게. 예. 자, 우리 이재명 지사님에 관련해서 우리 팬클럽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자, 우리 정은숙님은 이재명 지사님을 왜 좋아하게 됐고, 그 사람의 매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사님은 목소리. 청렴함이 있으시고 공정함을 항상 말씀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 좋아하게 됐습니다. 청렴함은 항상 당신부터 먼저 시장실을 개방해서 CCTV를 달고 청탁하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공정함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시청에 불러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자전거도 타고 도서관도 가서 책도 읽고 가족끼리 지금은 성남시청이 놀이 장소가 됐습니다. 가족들의 피크닉.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개방해서요. 이렇게 한탄에도 마련하거나 중간중간 공원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름이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전원도 배치하셨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을 개방해가지고 아이도 가족끼리 놀 수 있게 누구나 청년들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청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 딸도 셋인데 세 아이들이 세 딸들이 다 받아서 큰 아이는 아빠 안경을 사주고 또 나름대로 이제 명절 때는 또 고기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요. 막내도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다 사용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성남의 정호수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기본소득, 이게 청년 수당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네, 청년 수당이요. 네, 청년 수당이었죠. 지금은 이제 청년 기본소득인데 청년 수당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때요? 부모로서. 이걸로 좀 아이에게 평소에 뭐 용돈이 넉넉지가 않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기본소득이 만약에 이재명 그 지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네네. 그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자기가 이미 우리들 국민들이 낸 시민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도로 청년들이나 그 농민이나 이런데 그거에 맞게끔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그 자기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사용함으로써 다시 부가가치세가 걷어지는 거죠. 아, 그럼 그래서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소득이 그럼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괜찮겠네요, 정책이. 그럼요.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죠. 4차 산업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 정홍순 팬클럽 지지자분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광화문 촛불전사 6학년 그 지지자분의 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는지, 또 이재명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지지를 하는지. 자, 매미도 지지를 하네요. 맴. 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사는 6학년입니다. 저희 박근혜가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걸 보고 딸아이한테 이민 가자 했더니 딸아이가 엄마 한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 없어. 이민 절대 안 가. 그러더라고. 촛불 집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갔는데 거의 그 자리에 이재명이가 있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있는데 이재명이 연설하는 거 보고 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거. 이재명이라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이대엽이라는 거 성남시 살기 싫은 성남시라는 것만 그때는 성남시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때부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이나 뭐 그런데 네이버나 유튜브나 했더니 야 진짜 일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더라고 이분이. 그건 사실이잖아 일 잘하는 거. 네, 그렇죠. 일 잘하는 이재명. 그날부터 저기 이재명 깃발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주위에 맴돌았어요. 혼자 저는 누구하고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원래. 인터뷰도 못하고. 근데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깃발을 1시간 동안 돌았어 그 깃발 든 사람한테. 그러면서 제가 깃발 들을게요 그랬더니 들으라 하더라고. 그때 그분이 그때 정운숙 씨도 만나고 또 그 추운데 손이 달달 떨리면서도 그걸 듣고 있었어 계속. 1시간을 나 1시간 좀 넘게 들고 있었던 것 같아 깃발을.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야. 이재명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다음부터 마지막까지 촛불 집회 마지막까지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아무리 추운 날도. 그럼 거기에서 본 그 유광녀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재명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사람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한테 말하는 멘트가 다른 정치인들하고 틀리더라고. 가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나오고 광화문에 다른 정치인들은 사진 찍고만 가는데 이재명이는 앞장서서 갔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밥을 먹는데도 나와서 발언하라고 소환하고, 거기에 완전히 진짜 매료가 됐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재명이란 그 정치인이 뭐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꼭 마음에 드는 무슨 정책이라도 있나요? 정책이요? 예. 정책이 많죠. 예. 계곡을 그 조강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불법 계곡. 제가 거기 계곡 현장을 지나갈 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한 번도 거기를 들리질 않았어요. 예. 근데 작년에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곡에 놀러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깨끗해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그 파주의 열 지지자, 구경욱 여사님, 구경욱 지지자님의 내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또 이재명을 언제부터 어떻게 지지하게 됐고, 이 사람의 정책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주에서 온 구경욱입니다. 네. 저는 17년도 그 박근혜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탄핵된 뒤에 벚꽃 대선으로 이어졌죠. 그럴 때 문재인과 이재명 그 후보자가 안희정 이렇게 거론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무렵에 식구던 대선 후보자 중에서 누굴 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명으로 압축이 되었었어요. 문재인과 이재명.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연륜 과정이나 뭐 이런 게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문재인을 택해? 이렇게 저희 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지금은 시대적 요구 이 시점에서는 시대적 요구를 추진력 하나로 하면은 이재명이라면서 저희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가족끼리 또 고민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누가 봐도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을 택하고 이재명은 추진력도 강하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다음 차기로 택하자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후에 조금 있다가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과 남경필 김영환 후보 등등 최성 등등 이런 분들이 후보자 토론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토론회 하는 거를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김영환이라는 그 후보자가 느닷없이 김영환 후보자가 여배우를 만난 적이 있느냐며 다그치면서 물어봤어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닌데 정책이나 공약이나 후보 토론회에서는 그런 걸 서로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다그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보았을 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후보자 토론회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다그쳐 물어보았을 때 이재명 후보자의 그 태도를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았는데 그분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이날 그 박근혜 탄핵됐을 때 이재명을 사기 대통령으로 저희 가족끼리 후보 토론회를 가족끼리 토론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토론회를 보고 너무 파렴치하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도 물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지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많이 지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신 다음에 자, 그가 행한 정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월 정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네. 나왔었잖아요. 그 초기에는 별로 확진자가 없었는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가면서 서민 경기 정책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은 돈 1만 원이라도 없어서 식료품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빵이라든가 이런 뭐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이 굉장히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을 때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이런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그걸 보고 있던 참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먹거리 그냥 드림이라는 코너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 배고파서 물건 훔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낸 정책을 보고서 마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 정책을 보고. 그리고 경기도에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성남에서 비롯돼서 되었지요. 경기도 먹거리 드림이라는, 그냥 드림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또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경기도에 급저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빈곤층, 뒷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또 경기도에서 정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경기도 급저 신용 대출이라는 그 대출을 쓸 수 있는데 이자가 거의 없다는 그런 정책으로서 거의 없이 300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담비 같은 존재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출을 쓸 수 있는 경기도 급저 신용 대출을 쓸 수 있는 정책을 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모로 네. 이렇게 정책을 내는 거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지지하게 되었어요. 예, 아무튼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